안녕하세요. 돈 버는 기술 알려드리는 마부사키입니다. 유튜브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정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상위 노출이나 알고리즘 관련해서 사람들 속이려는 유튜버들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이 사기꾼들 다 없어져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케팅 대행사를 7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 이거 어떻게 순위 올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다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정말 보기 전과 완전히 달라지고 제가 실제로 1000만원짜리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갖고 온 거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저희가 1등을 찍은 키워드인데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란 뭐냐면 이 네이버 지도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위에 두 개는 광고죠. 이 광고를 제외하고 1페이지 6위 안에 드는 거예요. 모바일로 치면 이제 5위 안에 드는 거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원 맛집, 목포 맛집, 물레 맛집, 제주공항 맛집 등등 다 1등을 다 유지를 하고 있고 한 달에 50여 개 이상 업체를 상위 노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너는 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고 하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일매일 이런 사진들을 받아요. 매일 이런 카톡들을 받습니다. 가게 만석 사진. 그러면서 이 대표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몸으로 느낀다. 상위 노출의 위력을. 몸으로 느낀다. 그리고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10일 만에 1등을 찍었다. 그래서 매출이 올라간다. 그래서 고생 정말 많으셨다.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순위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출이 엄청나게 늘겠죠.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래서 상위 노출의 위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십니다. 오프라인 매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현재 가장 매출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어떤 광고 상품보다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대략적으로 한 광고비 200만 원을 쓴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200만 원을 써서 얼마의 매출이 나오느냐? 저희는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와야만 이 대행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마진율마다 다르겠지만 내가 한 30% 남는다 이러면은 100만 원 정도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핫한 마케팅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위 노출 전문 대행사를 찾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플레이스 상위 노출은 조금 대행사가 좀 숨어져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랑 다르게. 그리고 막상 대행사를 찾아도 효과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상위 노출 시키는데 최소 월에 200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500만 원 그리고 제일 유명한 업체 같은 경우는 한 800만 원 정도도 합니다. 월에 이 정도 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정도까지 내는데 효과가 없는 이유는 뭐겠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는 대행사가 나쁜 놈이라서 대놓고 사기를 치는 놈들이라서. 두 번째는 뭐예요? 대행사는 대행사가 원하는 대로 상품을 구성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어떤 견적서상에서 어떤 상품인지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여긴 문제가 없대요. 근데 나는 이제 효과가 없어. 그럼 이거 왜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은 대표님이 그거는 잘 모르셔서 그런데 이 상품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500만 원, 200만 원씩 내는데 어떻게 효과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지금 사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행사 같은 포지션은 사기치기가 정말 쉽습니다. 저도 이제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굉장히 교묘하게 이 광고주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를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 사기 먹었다라고 인식이 안 좋아져서 저한테 오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해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이 견적서를 보고서 약간 분노를 했어요. 왜냐? 대부분 대표님들이 이 견적서라는 거를 보면 여기에 품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본 광고 품목, 그리고 기획 광고 품목, 블로그 후기 및 인스타그램 후기 바이럴 광고, 광고 시스템 세팅, SEO 최적화 로직 점검, 당근, 다음 카카오 모먼트 이런 것들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트로 구성해서 묶어서 저렴하게 뭔가 이렇게 대행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낚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목적을 정확하게 봤을 때 이런 것들은요 상위 노출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런 걸 아무리 많이 해봤자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상위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플레이스에 영향을 미치냐? 여기 있는 것들은 영향을 미쳐요. 하지만 이 건수를 봤을 때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거를 저는 보자마자 캐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견적서를 만든 대행사 입장에서는 마진을 어떻게 남기느냐? 여기 밑에 있는 이 품목들은
실비가 들어가거든요. 실제 비용, 집행 비용. 그러니까 이걸 낮추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세팅, 점검, 수정, 제공,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비용을 높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견적서가 300만 원인데 이 사람은 여기에 실비가 한 50만 원밖에 안 들어간 거고, 나머지 250만 원을 자기가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관리 세팅 이런 내용들이 많다면 지금까지 굉장히 속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밑에 있는 것들이 스마트 플레이스 상위 노출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수량이 얼마나 넣어야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마케팅 대행사를 이제 한 7년째 운영하다 보니까 많은 대표님들이 순위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세요. 뭐 이런 내용들이요. 순위는 어떻게 올리나요?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순위는 왜 떨어지는 겁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 실제 저희 지금 따끈따끈한 카톡인데 항상 이렇게 순위 하나에 울고 웃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1000만 원짜리 강의에서 일부 내용을 가져왔고, 이 순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뻔한 이야기들은 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네이버는 모든 것을 다 세분화해서 점수화시킨 후에 가중치를 주어서 나열을 시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제가 강남 맛집이라고 검색해서 나온 매장이에요. 저희가 작업하는 매장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제 딱 보시면은 뭐가 있어요? 전화 버튼이 있죠. 그리고 여기 저장하기 버튼이 있고, 길찾기 버튼이 있고, 공유하기 버튼이 있고, 방문자 리뷰 숫자가 있고, 블로그 리뷰 숫자가 있고, 여기 밑에 보시면 홈, 소식, 메뉴, 예약, 리뷰, 사진,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네이버에서는 점수를 매깁니다. 이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는 우리가 소비자로서 네이버에 딱 들어갔을 때 거기서부터 트래킹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래서 네이버에 강남 맛집을 검색을 해서 이 플레이스라는 곳으로 들어왔죠. 이 타코집인데 타코집을 들어와서 이 순간부터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놓습니다. 전화하기 눌렀는지, 저장하기 했는지, 길찾기 했는지, 공유하기 했는지, 예약하기 했는지, 링크 넣었는지, 안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블로그 리뷰수 몇 개인지, 방문자 리뷰 클릭수, 이런 것들을 다 카운팅을 합니다. 소비자가 눌렀는 것도 카운팅이 되고, 매장에서 챙겨야 되는 것들 있죠. 이런 안내 넣고 링크 넣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링크가 몇 번 클릭이 됐고 예약이 몇 번 됐고 이런 것들을 카운팅을 다 하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외부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지표들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행사가 챙겨야 되는 지표들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네이버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려면은 이 점수를 쌓는 게임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이 버튼들, 이 행동들을 각각 점수가 있다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점수를 최대한 많이 쌓으면 상위 노출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상권에 있을 때 다른 매장에 있는 것들보다는 내가 점수가 높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들이 점수에 들어간다는 건 다 알아요. 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점수를 다 높이려면 그 돈도 돈이고 시간도 시간이고 엄청난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마케팅이 필요한 거예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어떤 마케팅하는 회사도 이 모든 걸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순위를 올리냐? 가중치가 높은 점수를 파악하는 게 대행사의 역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과 비용, 이런 노력들, 에너지를 갖고 어디에 집중을 해요? 가중치가 높은 것부터 점수를 쌓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까 항목들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중에 상위 노출을 시킬 때 점수를 매긴다고 했는데 이 점수들이 다 다릅니다. 클릭수 하나에 몇 점이고, 저장하기 하나에 몇 점, 블로그 리뷰 개수마다 몇 점,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클릭수 예를 들어서 10점이라고 해볼게요. 저장하기도 한 10점, 블로그 리뷰 수도 이제 한 10점, 근데 영수증 리뷰 같은 경우에는 5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수증 리뷰를 계속 쌓을 바에는 블로그 리뷰를 쌓는 게 더 효과적이겠구나. 저장하기나 클릭수 이런 것들도 더 효율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내부 최적화라고 부르는 게 있고 외부 최적화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내부 최적화라는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다룬 것처럼 이 플레이스에 딱 들어갔을 때 세팅되어 있는 것들, 우리 매장에 대해서 사진이 잘 들어가 있는지, 안내문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예약하기나 전화하기 이런 버튼이 제대로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카운팅을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마케팅 교육을 들으면 그냥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쓰실 필요가 없고요. 내부적인 걸 다 챙겼다면 이제 외부적인 거요. 이건 스마트 스토어에서 보면은 인기도 점수 같은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한테 선택을 많이 받았느냐 그 차이인데, 지금 저희가 마케팅 대행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사실 플레이스 상위 노출의 로직을 이제 파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장 점수가 높은 건 뭐냐? 이 클릭수와 저장하기, 블로그 리뷰의 개수에 따라서 상위 노출이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1000만 원짜리 강의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는 거예요. 내 상권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SEO 최적화, 알림받기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나머지는 매장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대행사가 자꾸 세팅해주고 관리해준다는 명목으로 월 100만 원, 200만 원씩 받아가는데 절대 그런 대행사랑 일하지 마세요. 이걸 만약에 해준다고 해도 한 2, 30만 원 받고 그냥 해주면 되지, 월별로 받는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건 돈 날리는 행위입니다. 마케팅을 자꾸 대행사한테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쓰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고 그럼 교육을 그냥 들으시는 게 낫겠죠. 만약에 여기에 없다 그러면은 그럴듯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아까 견적서 보셨잖아요. 이런 거 견적서에 있는 것처럼 사실 이런 당근마켓 다음 카카오 모먼트 이런 것들 많이 해도 매출이 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팅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랑 별개로 견적을 짜서 보셔야 되는 거고, 내가 플레이스 상위 노출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견적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럴듯하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관리, 세팅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낚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한데, 견적서 상품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많이 당하는 건데, 제가 그냥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자, 클릭수, 저장하기, 블로그 리뷰 이 세 가지를 대행사한테 물어보세요.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그러면 99% 당황입니다. 왜? 이걸 말해줄 수가 없어요.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래서 상품이 어떤 것인지 말해줄 수 있는 업체. 자, 대행사한테 우리 클릭수 어떻게 늘려요? 저장하기 어떻게 늘리고 있습니까? 블로그 리뷰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작업인지를 물어보세요. 그걸 명쾌하게 답변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업체한테 맡기시면 좋고, 또 작업 시 수량을 말해줄 수 있는 업체. 교묘하게 말을 꾸미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낚이시는 게 뭐냐면, 이 항목은 이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알아요. 근데 이 개수를 낮춘단 말이에요. 개수가 높아야 돼요. 근데 개수가 높을수록 마케팅 대행사는 실제 비용, 실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상황을 피하려고 하겠죠. 마진을 많이 높이려고. 그렇기 때문에 세팅이나 관리 이런 명목으로 많이 빠지는데, 제가 좋은 대행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작업 시 이거 수량 몇 개 들어가는지 아주 정확하진 않겠지만 미니멈 최소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그 보장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을도 아니고 내가 돈을 주는 업체이기 때문에 내가 갑이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말을 얼버무리는 대행사는 절대 같이 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대행사끼리 견적을 내십시오. 또 이것도 너무 의리가 뛰어나고 착하신 대표님들이 계세요. 이런 대표님들이 대행사들끼리의 어떤 견적을 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좀 괜찮은 데 있으면 그냥 계속 맡기려는 경향이 있으신데, 웬만하면 처음에는 견적을 여러 군데 다 똑같이 물어보셔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하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왜냐? 대행사의 역량은 사실 이 담당자의 역량이랑 같습니다. 내 거를 조금 더 봐주는 업체가 훨씬 더 잘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담당자 이렇게 두 개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당연히 시세가 막 10개 업체한테 내가 물어봤는데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업체는 갑자기 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이 업체는 조금 수상하죠. 그럴 때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짜리 이하는 사실 조금 실행사에 가깝기 때문에 먹튀일 확률이 좀 있다. 다 그렇진 않지만 확률적으로 좀 그렇다. 그래서 너무 싸다. 내가 현실적으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짜리가 내 상권에서 이 정도를 추천받았으면은 이 안에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다 나왔네요. 그래서 대행사가 보는 관점, 대행사 대표가 보는 관점, 제가 정말 지인이 창업해가지고 이 플레이스 상위 노출을 하고 싶을 때 정말 진심을 담아서 조언하는 게 뭐냐면,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상권마다 다르게 수량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수량을 잘 모르기 때문에 대행사한테 맡기는 거고, 이 대행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 오픈 서비스라는 게 있죠. 우리가 사업자를 내고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새로 오픈이라는 그 타이틀이 붙습니다. 그 새로 오픈 서비스는 따로 버튼을 누르셔야 돼요. 근데 그 버튼 누르시면은 상위 노출의 가점을 굉장히 많이 챙겨줍니다. 네이버가 신생 업체를 굉장히 위로 띄워주려는 경향이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죠. 상품을 새로 올릴 때 최신성 가점을 받듯이 매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가 매장을 새로 오픈을 할 예정이면 무조건 이 새로 오픈 서비스가 지금 약간 치트키이기 때문에 다 올라가기 때문에 조금 대행사랑 껴서 같이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날리면 너무 아까워요. 이게 사업자 내고 90일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량을 조절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게 조금 더 유익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도 계시겠죠. 대표님, 순위라는 건 왜 떨어지나요?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뷰징을 하면 순위가 떨어집니다. 이 대행사가 붙는다고 해서 무조건 어뷰징을 하는 건 아니에요. 대행사도 실제 유저들을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대행사한테 가야 되는지는 조금은 중요해요. 왜냐? 네이버를 잘 이해하고 있는 대행사랑 해야 돼요. 뭐든지 이게 아무리 실제 유저들을 데리고 하더라도 합법과 불법 사이 경계 어딘가에 있는 것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로직이 바뀌면 어뷰징 처리가 돼서 순위가 떨어질 수 있어요. 조금 억울하죠. 실제 유저들이 한 건데. 그리고 로직이 몇 달에 한 번씩 이제 바뀌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블로그 리뷰, 저장하기, 그리고 클릭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로직이 이제 몇 달 후엔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뭐 알림 받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길찾기가 될 수도 있고 공유하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가점을 많이 받는 시절이 오면은 그때 가서 다른 상품으로 수량을 조절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트래킹하고 연구하고 분석하는 게 대행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순위는 올랐는데 매출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거의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 번째 뭐냐? 내부 최적화.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은데 아무리 관심이 가져서 플레이스에 있는 우리 매장을 눌러봐도 결국 그 안에 매력적인 사진이나 내가 먹고 싶은 메뉴 혹은 눈길을 끄는 요소들이 없다면 금방 이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부에서 최적화를 하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매장 자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매장에 방문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방문해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 대부분 그 상권하고 맞지 않는 어떤 메뉴를 판다던가 학생들이 많은데 너무 비싼 걸 판다던가 아니면 나랑 똑같은 메뉴를 여러 군데서 너무 팔고 있다던가 아니면 인테리어가 눈길을 못 끌어서 가지 않는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접객 태도가 별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순위를 올렸지만 금방 떨어지거나 자연 트래픽을 그대로 받아먹지 못하는 현상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다 이런 문제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대행사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순위를 올리는 스킬을 맡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예요. 대행사한테는 이 최적화나 매장 자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능력은 없어요. 이 플레이스 세팅 같은 경우에는 비어있는 거 정도는 우리가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매장의 내부에 계신 분들이 고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메뉴에 대해서 더 어필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잘 되어 있는 업체를 선호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순위가 올라왔을 때.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다면 제가 볼 때는 네이버 플레이스 쪽에서 상위 10% 안에 드는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쉽게 푸는 것 같지만 이걸 모르는 분들이 정말로 너무 많고 대행사한테 속는 분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이 가격이 뭐 어느 업체보다 저렴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합리적인 가격에 저희는 집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 당연히 저희 거 쓰다가도 다른 곳이 더 저렴하고 담당자가 더 챙겨준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쪽으로 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7년째 하고 있는데 저를 믿고서 매출이 많이 오르신 분도 있고 근데 제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셨던 분도 계세요. 하지만 관계가 항상 좋습니다. 왜냐면 전 정말 투명하게 운영하거든요. 안 되면 안 된다고 죄송합니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시는 거예요. 점진적 개선을 통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이 곧 정답이고 만약에 나는 이런 내부에 최적화도 잘 되어 있고 매장의 자체적인 문제도 없다. 재방문율은 괜찮은 것 같다. 신규 유저를 모객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대행사를 한번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요즘에 외식업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강의도 많이 하러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게 온라인 시장, 스마트 스토어로 저는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쪽 시장보다 한 2, 3년 느리다는 거를 최근
체감을 하고 있어요. 거긴 이제 사기치는 업체들이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외식업 쪽에는 아직도 이렇게 사기치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영상을 급하게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